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우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뷰는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거기에다가 게임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애증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고 2위가 또 네이버, 카카오더라고요. 각각 1조 4,500억 원, 1조 2,60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는데 뭐 바닥권 수준이잖아요. 왜 이렇게 주가는 못 오르는 건가요? 사실 제가 느낄 때 펀더멘털의 문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신사업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에 공격적으로 반영이 됐던 거는 맞는데 네. 사실 작년 말부터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이나 그런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가장 좀 큰 주가 부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 정부는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 상승은 사실 저희 섹터 같은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그렇죠. 조성된다는 네.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최근에 올랐었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깎아먹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최근에 보면 온라인 광고 매출도 줄어들고 또 올해 네이버, 카카오 대규모 그 연봉 인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띌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상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매출액 단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핵심 사업부는 사실 아무래도 작년보다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긴 할 것 같은데 네. 뭐 여전히 좀 견조한 수준이 이어질 것 같고 핀테크나 커머스 같은 고성장 사업부는 고성장세가 1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용 쪽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이제 인건비 증가가 상당한 좀 부담이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인건비의 증가율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네. 그 영향으로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점은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는 모양새였고 그로 인해서 모빌리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 매출이 상당히 견조했었는데 네. 네. 1분기는 다시 좀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 매출이 살짝 좀 부진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게임 사업부 쪽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흥행했던 오딘이라고 네. 하는 게임의 매출 감소세가 뭐 1분기에도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점 그리고 약간 비용 단에서 네이버와 다른 점은 카카오는 올해에도 인건비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좀 공격적일 것 같아요. 그 네. 영향으로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에 대한 부합과 하회 차이가 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또 주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이버를 네. 올해는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제가 느낄 때 지난 2년처럼 뭔가 저희 섹터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 네이버가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이버를 좀 더 선호를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저희 섹터와 관련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은 그렇죠. 네. 확실히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하겠다. 혹은 이제 자율 규제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카카오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밸류에이션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느냐, 네. 혹은 규제 완화의 수혜를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두 회사의 투자 매력도가 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플랫폼주에 대해 알아봤고 좀 게임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최근에 이 대부분 게임 산업 포함된 이 ETF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 30%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게임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게임주의 주가가 좋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단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도 매크로 불확실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이고 네. 그다음에 1분기 혹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신작이 아무래도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상반기는 실적도 딱히 재미가 없고 모멘텀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어서 예. 게임주가 주가 조정을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하반기에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언제 나올지도 불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흥행을 얼마나 기록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희 섹터가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반기부터는 신작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저하고의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이에 따라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실적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기만 했고 근데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달려들어서 사자라고 네. 말씀드리긴 또 반대로 조심스러운데 어,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면은 확실히 밸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 게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다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 네, 솔직히 저도 뭐 해외 게임사들까지의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저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 같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 싸다고 해서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일단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 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1분기 컨퍼런스 콜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신작이 나오는 걸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작과 관련된 1차 불확실성은 일정이거든요. 이게 3분기에 네. 나오냐 혹은 뭐 연말에 나오냐 아니면 막 재수없게 내년으로 지연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좀 확정을 네. 지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예정됐던 일정과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싸져 있으니까 접근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게임주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신작을 언제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개별 종목 이슈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게임주 같은 경우 보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게임주 중에서 최선호주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게임주는 이게 물론 산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다른 산업처럼 뭔가 다 함께 움직이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신작이 나오는 시점이나 혹은 그 신작이 잘 될지 안 될지 같은 것들은 그냥 개별 회사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산업적으로 그냥 게임주를 다 담자보다는 하반기에 충분한 기대할 만한 신작, 대형 네. 신작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컴투스나 혹은 NC소프트나 뭐 넷마블 같은 기업들이 일단은 확실히 하반기까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신작들을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특히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와 컴투스, 넷마블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